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9% 올라서 258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좀 올랐었는데요, 결국에는 상승 폭을 다 줄이고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다우는 0.3% 빠졌고요. 나스닥은 0.7%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상승한 거는 아무래도 테슬라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테슬라 결국에 21%가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장전에 이제 11% 정도 올랐었는데 본장에서 훨씬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 정도 대형주가 참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것도 신기합니다. 테슬라가 지금 시총이 거의 1000조가 넘거든요. 이번에 올라서 이제 1000조가 넘어갔을 것 같은데 1000조가 가까이 되는 이런 회사가 20%씩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오기도 했지만은 여태까지 이제 계속해서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다가 이 마진율이 반등했다는 거가 상당히 좀 호재로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대체적으로 그래도 오른 종목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수준 이 정도에서 머물렀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래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고점에서 1%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한 2% 정도, 그리고 S&P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한 1% 정도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고점에서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참 지수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가 없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3,800억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올라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아무래도 상승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요 종목 보시면 오늘도 삼성전자는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하락이 정말 멈추지를 않고 있는데요. 장중 저가를 또 경신을 했고요. 55,800원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종가도 55,900원이라서 거의 저가에 가까운 수준이었고요. 어제 이제 외국인 1,100만 주 팔아서 참 많이 팔았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오늘도 지금 보면 지금 600만 주가 넘게 지금 이렇게 파는 걸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매도가 정말 끊이지 않는데요. 외국인 지금 지분율이 52%대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도 52%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는 나오려면 얼마든지 지금 끊임없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전망이 다 안 좋고요. 정말 회사의 위기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주가가 정말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시총이 이제 330조 대까지 떨어졌고요. 예전에 이제 글로벌 주요 기업으로서 반도체 1위도 하고 참 세계로 호령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초라해졌습니다. 시총이 300조 대라고 하면 엔비디아랑 비교했을 때 거의 1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TSMC랑 비교해도 이제 4배에서 5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수준이라서 정말 회사가 많이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삼성전자가 국내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점점점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대 그래도 상승을 했고요. 시가총액 차이는 점점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3분기 실적만으로 보면 더 좁혀질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9조 1000억대가 나왔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조가 나왔으니까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에 훨씬 좋았던 기업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만 해도 뭐 적자였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네, 하이닉스의 이익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한 1, 2년만 더 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이닉스의 이런 HBM에 대한 우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하이닉스의 이런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뭐 정말 뭐 하이닉스가 나중에 삼성전자를 앞서는 네, 시총으로도 역전이 되는 뭐 그런 거를 혹시나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보시면 KB금융이 네, 어제 이제 장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네, 컨센서스가 당기순이익 1조 5천억 정도였는데 1조 6천억대가 나와서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상당히 기대감을 높여준 게 네, 밸류업 공시를 했는데요. 밸류업 공시 계속 많이 기다렸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좀 구체적인 이런 방안을 좀 제시를 했던 게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CET1 비율과 연계한 주주환원을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JP모건 같은 회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주주환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의 JP모건 같은 경우 보시면 뭐 미국 내에서 1위 은행 업체이고요. PER로 봤을 때 거의 그래도 한 10배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거의 뭐 12배, 13배 이렇게까지 받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는 훨씬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10만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추정 PR이 8배 정도니까요. 만약에 뭐 12배 뭐 이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네, EPS로 12배를 곱하면 거의 14만원, 15만원까지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10만원을 넘었지만은 여전히 네,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가격대가 온 것 같아요. 네, KB금융이 불과 올 초만 해도 네, 48,000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거의 2배 이상이 올라왔고요. 밸류업 이런 정책을 하면서 가장 그래도 수혜를 보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요. KB금융이 8% 올랐고요. 그리고 신한지주도 3%, 하나금융지주도 4% 이렇게 올랐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다음 주 화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 또 밸류 공시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또 기대가 좀 됩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좀 주주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좋은 밸류 공시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보시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10%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 147만원까지 가면서 거의 뭐 상한가를 오늘 또 상한가 근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뭐 이렇게 그 경영권 싸움이 붙으면 굉장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네, 40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결국에는 뭐 140만원까지 이렇게 기록할 정도였고요.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총회를 열고 경영진 교체를 시도를 할 텐데, 과연 경영진이 바뀔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금 일시적으로 좀 올라온 것도 있어서 경영진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어느 정도 또 높은 수준의 주가를 잘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네,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고려아연 이런 사태가 참 우리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무공개 매수 제도 같은 것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경영권 프리미엄이 평소에는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가 실제로 이렇게 분쟁이 붙으면 이렇게 재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저가로 거래가 되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M&A 시장이나 이런 데서 경영권을 가지고서 이제 거래가 되면 뭐 3배 이상 이렇게 튀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이런 경영권 프리미엄도 일반 주주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참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요. 네, 지수는 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몇몇 종목들이 그래도 좀 실적이나 이런 주주환원 같은 것들이 선방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서 뭐 개별 종목을 또 잘 고르면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도 이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근데 뭐 시장 전체가 좋아져야지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좀 이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런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는데 좀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 되면 뭐 언젠가 따라잡을 날이 올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